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팍스 밀키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팍스 밀키트의 메인 셰프 아나운서 허가은입니다. 손질된 식재료와 알맞은 양의 양념으로 쉽고 간단하게 요리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밀키트처럼 저희 방송 끝까지 따라오시기만 한다면 오늘의 투자 전략을 밀키트로 쉽고 간단하게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9시 20분 방송 종료 전에 오늘의 팍스 밀키트 메인 재료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매주 금요일 밀키트 채워주시러 나오시는 분, 붉은 자켓 박영숙 전문가님이십니다. 전문가님께서 차트 분석 통해서 앞으로 쭉쭉 올라갈 종목들 잡아주고 계신데요. 오늘의 팍스 밀키트도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세한 종목과 가격 전략, 오픈 채팅방 안에서만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종료 후에도 전문가님과 함께 차트 공부해보고 싶으신 분들 어서 입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3989번으로 박영숙이나 밀키트라고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오픈 채팅방 입장하실 수 있게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어제 국내 시장 장바구니 리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어제 열린 금융통화정책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죠. 지난 2021년 8월부터 이어져 온 금리 인상 기조가 1년 반 만에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금리 인하 결정은 아니지만 그동안 계속되던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에서 숨을 돌렸다는 점이 국내 증시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전날 2달 만에 1,300원을 넘어섰던 원달러 환율은 8원 가까이 내리면서 1,297원 초반에서 마쳤고 3거래일 만에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1,300원이라는 레벨에 대한 부담감과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의 발언이 환율 상승을 억제한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금통위 기자회견에서 이창용 총재는 지난해 환율 급등으로 외환 위기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결국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서 과거처럼 불안해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양지수는 상승 출발하기는 했지만 금통위 발표 이후 마음 놓고 오름폭을 키웠습니다. 특히 오전 중에 하락 전환하면서 774선까지 내렸던 코스닥 지수도 빨간불로 마쳤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0.9% 가까이 올리면서 2,439선에서 코스닥은 0.6%가량 오른 783포인트에서 문을 닫았습니다. 투자주체별 매매 동향까지 살펴보시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3,300억가량 매도에 나섰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에 지수가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물량이 나왔는데요. 개인과 금융투자 쪽에서 사자세가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글로벌로 넘어가서 외식 밀키트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이번 주 과대 낙폭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고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한 엔비디아가 급등하면서 지난주 목요일 이후 한 주 만에 3대 지수가 동반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전날 지난해 4분기 호실적을 알린 엔비디아는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의 AI 챗봇 경쟁에서 가장 큰 수혜주로 떠오르면서 밤사이 주가가 14% 급등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연달아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고 AMD, 퀄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등 타 반도체 관련주들도 함께 강세로 마쳤습니다. 경제 지표들은 여전히 탄탄한데요. 이날 미국의 작년 4분기 GDP가 전기 대비 연율 2.7%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면서 이전 속보치와 시장의 예상치였던 2.9% 증가에서 하향 조정됐습니다. 다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속에서도 미국 경제가 2분기 연속으로 플러스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자 수 또한 전주보다 3,000명 줄었고 컨센서스도 하회하면서 6주 연속 20만 명 아래를 기록했습니다. 시카고 연은이 발표한 1월 전미활동지수는 지난 9월 이후 4달 만에 처음으로 플러스를 나타냈는데 경기가 장기 평균 성장세를 웃돈다는 의미입니다.
다우산업지수 0.33%, 나스닥 0.72% 플러스권에서 마쳤고요. S&P 500 0.53% 올리면서 5거래일 만에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그럼 자리 옮겨서 본격적으로 붉은 자켓 박영숙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월의 마지막 주 금요일입니다. 매주 금요일에 나오셔서 한 주 동안 시장 정리 도와주시고 또 상승하는 종목 차트 분석 통해서 찾아주고 계신데요. 오늘도 박영숙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잘 지내셨죠? 네,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오늘도 시청자분들께 인사드리고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짧은 2월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유동적인 경제 흐름에서 종목을 발굴하고 그 발굴된 종목을 쉬운 방법으로 차트에서 매매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붉은 자켓 박영숙입니다. 네. 자, 저희 전문가님 이제 금요일마다 또 우리 네. 시청자분들 위해서 재밌는 교육 자료를 준비해 오셨는데 지난주 이동평균선 반응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쉽게 이해된다고 좋아하시는 시청자분들 많았는데 오늘은 캔들 얘기를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그렇죠. 차트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그날 매매의 가장 기본이 되는 캔들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주식 공부할 때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사실 캔들 공부인데 오늘 또 이 기초적인 부분으로 돌아가서 전문가님께서 잘 설명해 주실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재밌는 캔들 공부 박영숙 전문가님과 함께 시작해 볼까요? 네, 캔들은 가격 변화예요. 그 기업에 표시되어 있는 그 기업이 평가되고 있는 가치를 도형으로 표현한 거거든요. 그 기업의 가치는 곧 가격이잖아요. 가격의 변화를 색으로 표현한 거기 때문에 캔들이 움직여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가격이 그 기업의 가치가 변화해서 가격이 움직이는 거고요. 그 움직임을 표시하는 게 캔들입니다. 자, 그러면 거래하는 기간에 따라서 제 걸 한번 올려볼까요? 제 그림이 있는데, 네, 그 거래하는 기간에 따라서 오늘 주가가 변화하면 캔들이고요. 그 하루하루 변화된 게 모여서 거래가 이루어지면 그것은 기간이에요. 그러면 기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이평선이겠죠. 그러니까 하루하루의 변화가 되는 것은 네. 캔들이고 기간이 모여서 그 기간의 변화는 N값으로 잡으면요. 5일선, 11선, 21선 이런 기간들이 모여서 하는 것은 이동평균이라고 해요. 그럼 매매를 할 때 오늘 하루는 스캘핑이나 단타, 이게 네. 캔들을 보고 매매할 때는 단타나 스캘핑으로 할 수 있고요. 그 기간의 변화로 할 수 있는 것은 이동평균선, 중기나 장기 보시고 매매하시면 돼요. 캔들은 네. 하루살이로 비교할 수 있고요. 네. 이평선은
120일 이평선 같은 경우는 120년 사는 거북이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하루살이는 하루만 살기 때문에 그날 나서 그날 죽는 것까지 해야 책임이 완성되는 거고요. 네. 120년 사는 거북이는 하루 이틀에 일일 일비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단타를 한다. 그러면 캔들을 보고 그날 사서 그날 나와야 되는 매매를 하시면 되고, 이평선으로 한다 그러면 추세를 쭉 보고 추세 매매를 하면 되고요. 그러면 그렇게 매매할 때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그게 시가거든요. 네. 지금 가장 중요하게 보여지는 게 시가예요. 이 주식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이것은 특정 시간에 새롭게 시작하는 가격이 시가예요. 하루에 시작하는 가격은 일봉의 시가. 네. 이 주에 월요일에 시작하는 것은 주봉의 시가. 그 달에 시작하는 것은 월봉의 시가. 그 분에 해당하는 분에 시작하는 것은 분봉의 시가예요. 그러니까 시가로 보는 캔들을, 시가로 보는 그 차트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이 시간에는. 그러니까 네. 모든 것은 시작할 때 어느 지점에서 떨어져서 시작할 때 시작되는 그 가격에서 이제 기준을 잡고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시작하면 이게 방향성이 결정돼요. 위로 갈 것인지 아래로 갈 것인지, 지금 그 기업의 변화는 상승인지 하락인지 이렇게 결정되는데요. 위로 가면 양봉이고 아래로 가면 음봉인데요. 네. 양과 음의 특성은, 양은 움직이려고 하거나 위로 가려는 성질이 있고요. 음은 가만히 움츠리고 있거나 밑으로 가려는 성질이 있어요. 이것을 색으로 표현해서 음봉, 양봉.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오늘 하는 공부는 시가, 네. 캔들에서 시가를 기준으로 위로 가면 양이잖아요. 이게 계속 움직이면서 위로 가는 게 양봉. 시작하는 가격에서부터 아래로 가는 게, 아니면 가만히 있거나 아래로 가는 게 음봉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전문가님, 좀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저희 오늘 약간 양봉 음봉 같지 않아요? 아, 그런가요? 재밌는 점이 갑자기 발견이 돼서 말씀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강한 음봉을 입고 오셨어야 되는데. 안 돼요. 그렇다가 오늘 시장이 하락하면 안 됩니다. 네. 아, 어쨌든 그래서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차트에서 캔들이 시작되는, 시가에서 시작되는 캔들이 어느 고점만큼 올라가서 가장 올라가는 지점을 고점이라고 그러고요. 올라가서 시가를 이탈하지 않고 종가 멈추는 그 가격을 종가라고 해요. 그러면 고가는 어떻게 잡는지, 종가는 어떻게 잡는지. 또 음봉일 때는 시가에서 그게 음의 기운이 강해서 밑으로 떨어지면요, 이게 가장 저가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어떤 에너지의 힘을 받아서 다시 올라오면 이게 종가가 되는데, 그러면 저가가 형성하는 그 에너지와 종가가 형성하는 그 에너지 갭으로 음봉이 되거나 양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쉬워지잖아요. 내가 기준을 잡아서 시작할 때 음으로 시작하는지 양으로 시작하는지, 가격을 보지 않아도 그냥 색으로만 봐도 양봉인지 음봉인지 알 수 있잖아요. 한눈에 딱 들어오죠. 네. 그리고 이제 고점일 때는 고점과 종가가 같이 이렇게 모여 있으면 같은 거고요. 그래서 차트에서 지금 보이는 것처럼 어디에서 멈춰 있는지, 어디까지 올라갔다 내려왔는지가 고가나 종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렇게 생긴 캔들은 보통 도지라고 하는데요. 몸통이 약간 길죠. 네. 자, 이렇게 해서 그 고가, 종가, 시가, 저가를 잡았다 그러면 이 캔들 하나로 지지와 저항을 잡을 수 있어요. 시작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놓으면요, 네. 위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차트에서는 지지, 그러니까 시가를 이탈하지 않으면 지지가 되겠죠. 그다음에 음봉에서는 밑으로 내려갔다 올라오면 뚫지 못하면 저항이 되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지와 저항을 확인을 할 네,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준가를 잡아놓고 거기를 올라가지 못하면 저항이 되는 거고,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자리가 지지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할 때도 좋은 자리 지지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매매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지지를 찾는 것도 굉장히 공부가 잘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이 하루하루가 계속 장대 양봉 또는 고가의 중심가 이렇게만 이탈하지 않고요. 어느 변곡점을 만들어서 추세를 만들어 나가기도 해요. 이 평이 계속 모아지면 추세가 된다고 그랬죠. 캔들이 계속 모아지면 추세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그 추세를 변화하는 변곡점이 이 도지 캔들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차트에서 보면 저희랑 같이 이제 나중에 공부하실 때 제가 이게 도지 캔들입니다. 이렇게 하면 저 이렇게 도지 사고자 하는 힘과 팔고자 하는 힘이 대동소이하면 저기서 어떤 강한 반등이나 지지가 나오는 변곡점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 캔들을 잘 보시고 종가나 저가를 잘 찾으시면 매매할 수 있고요. 또 혹은 이게 에너지가 굉장히 강한 날은 갭으로 점상으로 뛰기도 해요. 맞아요. 네. 그러면 그 에너지의 힘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우리는 에너지는 그 기업의 가치가 급등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차트상에서 보니까 가격이다, 점상이다 이렇게 표현할 뿐이에요. 쉽게 말하면 가격인 거예요, 항상.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방향성이 결정되면 이것을 역배열, 정배열로도 볼 수 있거든요. 캔들은 하루, 이평선, 5일 이평선은 5일, 10일 이평선은 10일이면 이게 정배열이 되면 작은 수가 큰 수들이 계속 이렇게 따라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캔들이 이평선들을 쭉 데리고 가는 그림들로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정배열에서 보면 캔들이 맨 위에 있어요. 붉은 캔들이. 그리고 꽃이 따라 올라가겠죠. 우리 지난주에 배운 이평선. 네. 꽃이 따라 올라오고 또 뭐가 따라오겠어요? 잎. 그리고 열매, 과일, 네. 노란선, 그리고 나무, 땅 이렇게 해서 지금 역배열, 정배열이 나오는 저런 과정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캔들이 모든 이평선보다 캔들이 항상 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배열. 정배열은 낮은 수부터 순차적으로 내려오는 거고요. 역배열은 반대로 이렇게 파란색이 가격을 끌어내리면 모든 배열들이 다 역으로 되는 거예요. 가장 작은 숫자가 맨 아래로 되고 5일, 10일 이렇게 올라가면서 역으로 정리가 되는 것을 네. 역배열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음봉과 양봉으로 배열도 정할 수 있고요. 네. 변곡도 찾을 수 있고요. 지지와 저항도 찾을 수 있고요. 캔들 하나로 굉장히 많은 것을 이렇게 해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은 좀 큰 숫자가 아래로 내려와야지 피라미드처럼 안정된 네, 모양으로 상상이 되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120일 이평선이 가장 아래, 그리고 5일선 이동평균선이 가장 위에 있는 게 안정적인 정배열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 그게 반대로 됐을 때 역배열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일매일 이제 쌓이는 일봉 캔들들이 모여서 선이 되고 그게 바로 이평선이다. 이렇게 오늘의 캔들 강의 도와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또 쉽게 설명을 해주시고 지난주에 저희가 배웠었던 이동평균선 얘기까지 자세히 해주니까 차트가 조금 더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전문가님 혹시 다음 주에도 생각하고 계신 내용 있으실까요? 힌트 조금 주실 수 있나요? 다음 주에는 보조지표 하나 해볼까요? 아니면 뭘 해볼까요? 이 한 주 동안 또 이제 여기에 이어서 더 시청자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내용 준비해 주실 것 같은데요. 다음 주에도 한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조지표 같은 것들을 이용할 때 저희가 맨 처음에 정했던 이평선의 색깔 있잖아요. 네. 색깔을 잘 기억했다가 하시면 모든 차트에서 그 색의 결정에 따라서 우리가 이 추세를 읽어볼 수 있는 거거든요. 다음 주에 보조지표를 하더라도 네. 이 선의 변화에 따라서 이게 지금 상방이구나 하방이구나 추세의 변화를 알 수 있는, 그래서 지금 반드시 익히고 계시라고 하는 말씀이 색깔의 순서, 색깔의 정의를 잘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또 복습의 중요성을 한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저희 기존에 배웠었던 이동평균선 내용 그리고 오늘 캔들 내용까지 이해를 하셔야 다음 주에 보조지표 얘기까지 잘 따라오실 수가 있을 것 같다고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다음 주 이제 보조지표 공부 들어가기 전에 한번 다시 복습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전문가님께서 이것보다 방송에선 좀 시간상 부족하지만은 더 자세한 얘기 알려드릴 수 있다고 합니다. 샵 3989번호로 박영숙이나 밀키트라고 세 글자만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고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오늘의 팍스 밀키트 자세한 종목과 가격 전략까지도 얻어가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러면은 현재 시간 8시 50분 지나고 있습니다. 예상지수 확인하고 전문가님과 어제 테마 얘기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양지수 강보합권에서 상승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37% 올리면서 2,448선에서 그리고 코스닥은 0.29% 상승한 785선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개장 후에 개장지수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어제장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장에서 좀 시장이 괜찮으면서 움직인 테마들이 많았어요. 그중에서 자율주행 얘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이슈가 네. 나온 부분 좀 확인을 해보자면은 그 벤츠 쪽에서 현재는 시속 한 60km 수준인 자율주행 레벨 3 이게 단계가 있더라고요. 레벨 3가 가장 현재로서는 높은 단계인데 이 레벨 3의 최고 속도를 시속 60km에서 130km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쪽에서도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는 현대차 쪽에서도 관련된 이슈가 좀 나왔는데요. 카이스트와 함께 공동으로 고속 자율주행 연구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이 삼성전자 이슈 같은 경우에는 한 2, 3일 정도 지난 것 같긴 한데 미국의 암바렐라라는 기업의 자율주행 자동차용 반도체 칩을 생산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다시 좀 이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을 들여다볼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종목들 사실 정말 많은데 뭐 저희가 지금 막 떠오르는 그런 대표적인 종목들도 있고요. 아직 덜 올라온 종목 발굴에도 나서고 싶은데 전문가님께서 차트 통해서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자율주행 관련해서 전문가님 좀 좋게 보고 있는 종목들 설명 한번 도와주세요. 반도체 관련된 종목도 있더라고요. 봤더니. 네, 그렇죠. 자율주행은 영상하고 반도체 결집체라고 보시면 돼요. 영상과 반도체 네. 그렇네요. 그러니까 보는 거 카메라가 차에 한 대 한 10대 정도 들어간대요. 그러면 저희 눈은 2개인데.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영상을 모아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가 관건이잖아요. 영상을 그대로 놔둘 것인지 어떤 변화를 가져서 어느 서버에 저장하고 그것을 데이터화할 것인지. 근데 지금 우리 자율주행은 그것을 모아서 데이터화를 하자 이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가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다 기억하고 지금 제가 지난주에도 마지막에 말했지만 이 저장된 서버에 클라우드 공간에서 불러올 때가 굉장히 문제래요. 굉장히 방대한 양을 한꺼번에 어떻게 불러와야 될지를 모르는 건데 네. 그것을 반도체로 하겠다고 이제 삼성 측에서 발표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자율주행에서도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해져서 모든 도로에 저장되어 있는 그 자료를 순식간에 불러오려면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반도체와 영상 이것을 어떻게 읽어서 저장하고 자료화할 것인가. 그래서 카메라 부분, 반도체 부분 보시면 되는데 자율주행으로는 칩셋 미디어 이렇게 한번 보시면요. 칩셋 미디어. 네. 맞아요. 저희 반도체주 얘기하면은 굉장히 네네. 좀 인기가 많은 종목이죠. 칩셋 미디어 차트 통해서 설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칩셋 미디어 기업에서 하는 것은 그 영상을 읽어주고 녹화해주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비디오 코덱. 그래서 지금 이게 계속 말이 많았죠. 미디어니까 무슨 콘텐츠 쪽이냐, 그런 쪽이냐 이런. 칩 쓰는 과자인가요? 네. 죄송합니다. 그런데 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선은 검은색이죠.
검은색을 돌파해서 지금 누름까지 줬어요. 여기서 행보를 조금 더 해야 되거든요. 아니면 2만 원 돌파하면 지금 작은 캔들 하나가 일어나는 경우가 되거든요. 근데 캔들은 보통 보면 이렇게는 솟지 않죠. 조금 더 옆으로 행보를 했다가 솟는 경향이 많아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보고 있다가 돌파할 때, 돌파가 어느 가격대가 제일 좋은 가격이냐 그러면요. 2만 200원. 22,200원. 예, 22,200원 굉장히 좋은 자리예요. 그러면 지금 이 전체 매집 물량에 반절 정도 올라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차트의 주식의 한해살이는 어떻게 되냐, 보통. 그러면 이게 올라왔다가 이렇게 한번 크게 올라왔다가 하락 파동을 그리고 이 중간 정도, 지금 여기 저항받는 이 자리까지 올라와서 다시 다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를 보통 주식의 한 파동이 완성되는 경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바로 가려면 힘이 아주 강한 에너지, 지금 말하는 그 영상 코덱이 굉장히 대중적이고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뉴스가 나온다거나 그러면 여기서 뜰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횡보로 갈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자, 다시 지우고 제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지금 주식이 한 파동이 완성되는 게 있어요.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아는데, 지금 이러면 내려가는 A파, B파, C파 이렇게 그려지고, 이 파동이 완성되려면 이렇게 해서 다시 여기까지 채우면 한 파동이 완성되는 건데, 이 중심에 있는데 중심에서 이렇게 강하게 그냥 올라오지는 못해요. 그러면 어느 정도 횡보를 그어야 되니까 2만 원 저항 받는지 보시고, 2만 원 저항을 뚫는다 그러면 2만 원 손절 잡으시고 진입해 보셔도 좋고요. 이 칩스 앤 미디어는 장기적으로 계속 좋은 그림을 그리지 않을까, 좋은 뉴스나 좋은 호재가 계속 나오지 않을까 예견해 봅니다. 네, 칩스앤미디어 관련된 설명 도와주셨습니다. 앞으로의 밝은 전망까지 함께 의견을 밝혀주셨고요. 칩스앤미디어 어제장 종가가 21,100원이었는데요. 22,200원 선 자리 중요하다고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오늘 이제 시작하는 위치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께서 자율주행으로 저희가 카메라와 반도체를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카메라 관련된 종목으로는 DY를 뽑아주셨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 DY 종목을 보고 이 종목이, 이 기업이 제가 알기로는 그 저희 왜 주유소에 자동 세차기계 있잖아요. 그거나 뭐 골프카트 이런 거 부품 쪽으로 알고 있었는데 왜 카메라지? 하고 좀 찾아봤더니 이 DY 같은 경우에 그 저희 자동 세차기기 들어가면 자동차는 가만히 이렇게 있는데 대걸레 같은 것들이 내려와서 닦아주잖아요. 그렇죠. 네, 이 자율주행에 눈역할하는 카메라들이 먼지나 뭐 오염이 됐을 때 자동으로 닦아주는 그 기능을 전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다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관련해서 전문가님 DY 좀 긍정적으로 자율주행 관련해서 바라보고 계신 게 맞나요? 이제 거기에서 더 기술이 진보됐을 거잖아요. 오, 네. 그래서 그 영상을 처리하는 기술 보고 이제 자동차니까 눈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판단은 반도체가 한다 그러면 보는 것을 인식해서 반도체에 넣어주는 것은 네. 카메라 영상이잖아요. 눈은 그래서, 또 시력이 좋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DY가 그런 영상 처리를 하는.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해서 네. 이 종목은 그러면은 일단은 설명은 좀 들어봤고 차트상으로 위치는 어떻게 될까요? 차트상으로 보면 이것도 굉장히 힘들으셨겠네요. 가지고 계셨던 분들 아주 가파른 하락. 그런데 지금은 이제 조금 기대해 보셔도 되겠는 게, 지금 검은 선을 돌파하려고 애쓰고 있죠. 이렇게 여기 검은 선을 뚫고 나서 봄에 시련이 한 번 더 온다 그랬죠. 그 시련이 꽃샘추위요. 네, 꽃샘추위. 이제 꽃샘추위까지 겪으신 것 같아요. 검은 선을 뚫고 올라가서 다시 지지를 반등하면 이제 정배열로 지금 올라와서 정배열 자리 잡죠. 이 나무만 이렇게 올라오면 다 정배열 자리로 돌아서는데요. 그러면 시간이 조금 필요하겠죠. 시간이 조금 필요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것은 여기 이 부분 이게 10월, 1월 여기서 쌍바닥 이렇게 찍은 모습 보이시죠? 네. 그리고 지금 쌍봉도 만들었고요. 그러면 이 봉의 중심까지 와서
고개를 이렇게 들어서 올려서 이 보폭만큼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지지하는지 보고 여기가 얼마 되는지 볼까요? 차트로 보면 쉽죠? 네. 들어가기는 어려워요. 얼마일까요? 위치가 네. 한 5,800원 이 정도에서 손절 잡으시고 손절 라인 잡으시고 그러면 오늘 지금 캔들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오늘 시가를 어떻게 형성할지 제가 캔들을 보는 법은 시가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시가를 기준으로 제가 계속 설명드리잖아요. 네. 시작하는 데를 어디서 찍고 시작하는지를 잘 연구해 보시면 그것도 굉장히 많이 공부가 되고 주식에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시가가 어떻게 되는지 이 검은 선 밑에서 뜨는지 검은 선 위에서 뜨는지를 보시면 대응해 보실 수 있습니다. 검은 선 위에 120선 위에서 뜨시면 120선 손절 라인 잡으시면 되고요. 121선 이탈하시면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시다가 다시 반전해서 이렇게 돌아서 들어올 지금 떴는데 네. 120선 위에 떴네요. 방금 막 지금 한 30초 전에 개장이 되면서 지수가 공개가 됐는데요. 현재는 5,930원 강보합권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DY 오늘 장 5,800원 손절 라인 잡아주셨기 때문에 좀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지금 중요한 위치로 보여지고 있네요. 네. 이렇게 해서 DY 기업의 전망은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현재 차트상의 위치 관련해서 전문가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반도체 카메라 관련 쪽을 하나를 봤는데 앞서서 제가 현대차 관련 이슈를 잠깐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 현대차를 얘기를 잠깐 해보고 싶은데 네네. 현대차 우리나라에서 정말 손꼽히는 완성차 업체인데 작년 4분기 진짜 좀 생각하면 눈물이 날 것 같아요. 기아와 함께 끝없이 좀 스키를 타고 내려가는 것 같은 종목이었는데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다시 또 상승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일단은 작년에 저희가 주가는 떨어지고 있었지만 우리 현대차는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라는 이제 발표가 나왔고요. 또 올해 1분기 아직 뭐 저희가 2월 2달밖에 지나지 않았지만은 올해 1분기도 호실적이 전망되고 있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자율주행 관련해서 제가 아까 메르세데스 벤츠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올해 상반기 내로 제네시스 G90 모델에서 레벨 3의 자율주행을 상용화 예정이라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자율주행 관련해서 이 현대차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이렇게 V자 찍고 올라오고 있는 우리 현대차 차트도 한번 분석 도와주세요. 네, 현대차 한번 볼까요? 현대차는 제가 우주 교통사고 났을 때 이제 우리 현대차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네네.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네. 우주가 텔레비에 나올 때 좋은 모습으로 나오든지 나쁜 모습으로 나오든지 저 우주는 죽으려고 했는데 현대차 타고 살았어. 또 좋은 뉴스 나와도 저 현대차 타고 살았는데 정말 잘 풀리네. 이렇게 우주가 텔레비에 나올 때마다 우리 현대차는 굉장히 이미지를 쇄신하면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 영향으로 작년에 그 우리 이미지가 그렇게 좋아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현대차에서 보면 지금 차트가 현대차가 다른 여건들은 다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내린 것은 그 코로나 팬데믹으로 이동이 많지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수요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여겨지는데요. 또 IRA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을 때 좀 네, 그렇죠. 쭉 내려갔었었죠. 어쨌든 현대차 지금의 차트상 위치는 어떻게 보여지고 있을까요? IRA에서 미국에서 생산하면 또 잘 팔릴 수도 있을 거예요.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세를 이렇게 꺾었고요. 지금 추세대는 돌파하지 못했지만 검은 선은 뚫었어요. 그럼 추세대는 18,000원, 아니 18만 원, 검은 선은 17만 원 이렇게 잡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삼각 수렴이 일어나겠네요. 이렇게 해서 삼각 수렴이 일어나는 이 자리에서 어느 방향으로 상승을 할 건지 하락을 할 건지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전체 가격의 추세대에서 이렇게 추세를 삼각형을 그려보면 이 추세대에서 어느 방향으로 추세를 잡을 건지 정하면 되는데요. 지금 현대차가 굉장히 좋은 뉴스를 많이 안고 작년에도 뭐
28개, 몇 개, 23개 기업에서, 23개가 어워즈 대상으로 포함돼가지고 지금 시상에 잡았거든요. 23개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어워즈를 받은 거잖아요. 네. 그러면 현대차 말고는 탈차가 이제 앞으로는 없을지도 모르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보면 뉴스는 굉장히 좋은데 네. 주식은 항상 뉴스와 같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대응하면서 좋은 호재니까 잘 움직이겠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서 이 검은선 17만 원 기준 잡으시면서 손절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7만 원. 저는 사실은 그 전문가님께서 얘기해 주신 어워즈 뉴스도 있는데 수요일에 현대차에서 그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했더라고요. 이제 원래는 저희가 그 배당금을 사실은 미리 공개하지 않아서 얘기가 좀 많았던 상황인데 이제 현대차가 배당금 규모를 먼저 발표하고 배당받을 주주 정하겠다, 이거 정해서 알려주겠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은 좀 현대차 주식에 관심이 있는 분들한테 영향을 많이 미칠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오늘장 0.5% 정도 오르면서 17만 7,100원 선에서 현재 움직임 확인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께서 알려주셨던 17만 원 손절 라인 잘 확인하면서 대응해 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장 시작하고 지금 6분 가까이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와 수급 상황 한번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양지수가 우선 강보합권에서 출발했고요. 코스피 먼저 보시면 0.3% 올리면서 2,446선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 비슷합니다. 0.28% 상승한 785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확인해 보시도록 할게요. 거래소 먼저 보시자면은 개인과 외국인이 현재 담고 있습니다. 개인이 600억 가까이 사들이고 있고요. 외국인은 35억 정도 소폭 매수 우입니다. 다만 기관에 오늘도 600억 넘게 많이 팔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 이어서 확인해 보시면 개인 투자자들만 650억 넘게 담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으로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3거래일 만에 내림세가 되면서 좀 안도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장에는 또 소폭 오름세로 출발하네요. 현재는 80전 1원 미만으로 올리면서 1297원 선에서의 움직임 확인되고 있습니다. 섹터별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먼저 보시면은 상승 업종, 하락 업종 반반 정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운수창고 섹터가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제 해운주들의 흐름도 괜찮았었는데 오늘도 연결해서 가고 있습니다. 페노션이 2%대, HMM 1.3%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대한해운도 0.4%가량 강보합권에서 출발합니다. 뒤이어서는 기계 섹터가 0.4% 정도 상승세인데요. 한미반도체가 2%대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CS윈드 1.2%, 두산에너빌리티는 0.9%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넘어가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하락 섹터, 상승 섹터 반반 정도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프트웨어 업종이 1.7% 정도 가장 강합니다. 종목별로 보시면은 오늘도 역시나 AI, 우리 인공지능 관련주들은 장 초반부터 무섭게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딥노이드가 19%, 알체라 15%, 셀바스 AI 13%, C랩이 10%대 급등 중이고요. 뒤이어서 반도체 섹터에서도 종목들 좀 확인해 보시자면 제주반도체가 오늘장 12% 가까이 두 자릿수 급등이 나오고 있고 AD테크놀로지 7%, 가온칩스 5.89% 상승하면서 반도체 관련주들도 강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장에서 엔비디아가 급등한 영향이 우리 시장에도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섹터별로의 움직임까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전문가님께서 오늘장 특징주 차트상 한번 확인을 부탁드려 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저희 어제 같은 경우에 제가 확인을 했던 종목 중에서 저희 아까 반도체 관련주들도 얘기를 했었지만은 저는 코스피 시장에서 오늘 운수창고 쪽 많이 올라오고 있고 기계 쪽도 많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어떤 종목을 한번 특징주 체크를 해보면은 좋을까요? 해운주 중에서 HMM.
네, HMM이 사실은 그 저희가 해운주 움직임과 같이 움직일 때도 있지만 매각 이슈가 있잖아요. 그렇죠. 매각 이슈가 있었는데 어제 장에서도 이 종목이 4% 가까이 굉장히 강했었는데 여기가 좀 그 주요 주주인 KDB 산업은행이랑 해양진흥공사가 움직이면서 이제 매각 작업에 좀 속도가 붙을 것 같다. 한 2달가량 당겨지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왔던데 HMM 이렇게 일단 뉴스는 나왔고 차트상으로는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나요? 네, 이게 발표가 아니다 이런 발표가 또 뒤에 나기도 했는데 여하튼 움직임이 있으니까 차트상으로도 변화가 있는 거겠죠. 지금 정고를 잡고요. 갭을 띄었네요. 오늘은 갭으로 상승했어요. 갭은 제가 뭐라 그랬죠? 강하게 올라가려는 그쪽 진행 방향으로 강하게 움직이. 그러면 지금 빨간 봉이니까 상승으로 가겠다, 위로 가겠다에 강한 거고요. 지금 현재는 24,000원대 저항이 하나 남아 있어요. 이 저항만 뚫으면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보시면 손절을 이럴 때는 위에 저항이 있으면 손절 기준 목표가로 잡으시고요. 아래가 있으면 지지로 잡으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24,000원이 위에 저항이 있으니까 목표가를 잡으시면 되고요. 밑에 있는 선은 22,000원이죠. 22,000원은 지지로 잡으시면 돼요. 그러면 저항과 지지가 분명하게 서 있으니까 이걸 박스로 잡으시고 지금 박스 하단에서 박스 상단으로 가고 있죠. 자, 어떤 그림이냐?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저항이라고 그러면 한번 이렇게 눌러서 갈 거고요. 그렇지 않고 여기서 들어 올리면 이렇게 돌파 일단은 해놓고 안정적으로 이렇게 해서 갈 수 있어요. 한 번에 계속 올라가지는 못해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자금 시장법도 있고 또 에너지 매수 매도의 힘도 있고 그리고 이미 수익을 다 내신 분들의 차익 실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한 번에는 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차트상에서 어디를 지지하는지 어디를 돌파해서 가는지를 잘 보시면 24,000원 기준 잡으시고 지지로 보시고 되면 올라서면 그렇게 보시고요. 지금은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항으로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121선 검은 선을 뚫고 꽃샘추위까지 돌파했어요. 보이시나요? 네. 꽃샘추위까지 돌파했으니까 이제는 서늘서늘한 여름이 오고 화끈한 초복이 오면 네. 그때 파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HMM 차트상 위치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1.3% 정도 상승하면서 현재 주가 23,1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24,000원 그리고 지지는 22,000원 잡아주셨습니다. 이 안에서의 움직임 확인을 잘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전문가님께 앞서서 저희가 캔들 관련된 강의를 듣고 났더니 이 목표가와 이제 손절가 잡는 게 조금씩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어제 이 HMM에서요. 어제 캔들이 변곡이 떴네요. 변곡. 제가 이 캔들 네. 변곡이라고 했죠. 네네. 변할 수 있는 위치 변곡이거든요. 자, 그럼 여기 지금 변곡 떴죠. 변곡 위로 어제 캔들 위에서 떴으니까 네. 이것은 상승으로 추세를 전환하는 이렇게 도지 캔들이 뜨면 십자가 표형의 모형이 뜨면 거기에서는 변화될 가능성이 많은데 그 변화가 위로 하느냐 아래로 하느냐에 따라서 위치가 결정되는 거예요. 지금 어제 캔들에 반해서 지금 위로 떴죠. 네. 변곡에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지가 이제 되는 거죠. 이 캔들상으로만 보면 이 변곡의 지지선이 딱 되는 거예요. 좋은 그림입니다. 오늘 우리 캔들 공부하시고 이 지금 HMM에 적용해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좋은 예시가 지금 나왔습니다. 어제장 일봉을 변곡 캔들로 만들어준 HMM 오늘도 갭상승으로 강하게 올라가려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 지켜보시기 바라겠고요. 종목들 조금 더 확인을 해드리자면은요. 현재 오늘장 상승 출발하면서 벌써부터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와 있는 종목이 세 종목이나 있습니다. 하나씩 좀 짚어드리도록 하자면은요.
FN 리퍼블릭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좀 중국발 관련해서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종목인데요. 오늘장 상한가에 진입해 있는 상황이고요. 뒤이어서 셀바스 헬스케어 이제 이번 주 월요일에 상한가를 기록하고 어제도 상한가 또 갔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오늘까지 이번 주에 가장 강한 종목이 이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월요일부터 뭐 정부가 공공의료기관에 이 의료 AI를 도입하겠다 라고 하기도 하고 셀바스 AI가 굉장히 인공지능 관련해서 수혜를 입으면서 같이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깨끗한 나라 우선주가 현재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어제 시간 외에서 좀 이슈가 나왔었던 부분이 저출생 관련주였죠. 우리나라도 굉장히 조금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겪고 있는 상황이지만 중국에서 특히 지난해 인구가 줄어들면서 현금성 출산 장려책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뭐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중국도 지금 이 저출산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면서 관련 종목들 어제장 시간 내에서도 상한가 움직임이 나왔었고요. 오늘 장에서는 우선 깨끗한 나라 우선주가 상한가까지 올라 있다는 점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는 풀무원도 마찬가지로 어제 시간 내에서 상한가 기록했었는데요. 그 상환전환 우선 주식 전부를 상환 소각하기로 결정했다라는 이슈에 오늘장 13% 급등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뒤이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나 인공지능 관련주들 오늘 장에서도 강합니다. 자, 전문가님 간단하게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선 지수는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 장 저희가 또 말씀해 주신 대로 금요일은 오르는 게 이례적인 장이라고 했지만 우선 오늘 저 음봉보다는 우리 전문가님 양봉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저희는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 보면서 매매 대응하면 될까요? 요즘 뜨고 있는 게 AI, 저출산, 또 원격 진료 이런 반도체 낼지 이제 사람이 태어나서 할 수 있는 반도체, 자동차 이런 것들을 뜨고 있으니까 잘 유심히 보시기 바라고요. 지금 2월 말이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면 2월도 다 가는데요. 상패 시즌이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안녕하신지 잘 체크해 보시고요. 상패에 해당되지 않는 재무제표를 가지고 있는 종목을 갈아타시는 것도 지금 자고 나면 코로나 팬데믹으로 굉장히 기업들이 어려운 기업들도 많고요. 또 힘들었을 그런 조건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잘 조심하시고 매매에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2월달하고 3월달 경계에 상패 시즌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넘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상패 시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포트폴리오에 있는 기업들의 재무제표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새로 편입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새로 담기 좋은 종목은 저희가 자리 옮겨서 팍스 밀키트에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를 마무리하는 오늘의 팍스 밀키트 메인 재료 박영숙 전문가님께서 어떤 재료로 채워주셨는지 바로 들어볼게요. 전문가님 오늘 팍스 밀키트 메인 재료는 어떤 걸까요? 요즘 핫한 메타버스, 증강현실 이런 거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우리 방에 오시면 제가 잘 설명해서 종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팍스 밀키트 다시 한번 좀 주목해 봐야 할 테마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다시 또 메타버스 XR 쪽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저희 전문가님께 자세히 잠깐 설명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저기 정리로. 네. 메타버스나 이런 것은 자료를 백업 받아야 되잖아요.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리는 이 내용들은 데이터를 모두 모아야 되는 그런 업무를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네.
오늘의 팍스 밀키트 메인 재료 이 테마를 다시 한번 들여다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 그리고 AI 기기 관련 쪽인데요. 애플에서도 이 이슈가 나오고 있고 삼성전자에서도 올해 안에 XR 기기 출시가 예정된 것으로 보이고 있으니까 주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종목과 가격 대응 전략은 오픈 채팅방 안에서 전문가님 도와주고 계십니다. 샵 3989로 문자 보내시고 오픈 채팅방도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마지막 시장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 8시 3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